자, 페이지 100 쪽입니까? 66쪽 페이지 166쪽 302번을 해볼게요. 오케이. 자, 진동수 600Hz인 규칙적인 소리를 일정하게 내어 잠을 깨우는 잠행종 시계가 있다. 어느 날 아침 이 시계가 고장이 나서 끌 수 없던 철수는 화가 나서 19.6에 모층 창문 밖으로 내던졌다. 떨어지는 시계의 소리를 듣고 있다고 할 때 시계가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 듣는 진동수는 얼마인가? 한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은 343이랍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 도플러 효과식 쓰란 얘기잖아요. V 풀마 V S V 풀마 V D 가까워질수록 진동수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는 거. VS가 음원의 속력이고요. VD는 관측자의 속력이 되겠죠. 일단 그러려면 뭐 떨어지는 잠형정 시계의 속력을 구해야겠네요. 얼마에서 던졌다고? 19.6m에서 집어 던졌대. 자, 이 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 2 곱하기 9.8 곱하기 19.62 V제곱이니까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의 속력은 얼마다? 19.6이다 라고 구했네. 이거 씁시다. 여기다 대고 집어넣으면 F는 F0가 얼마예요? 진동수는 얼마? 600짜리래요? 600 곱하기 소리의 속력이 얼마라고? 343. 자, 멀어지고 있죠? 예, 그럼 진동수가 작아지니까 여기서 더해야겠죠. 얼마를? 19.69. 네, 343. 계산하면 답이에요. 그래서 잠깐만요. 568 정도가 나온답니다. 정도였어요. 뭐라고요? 근사값이 8 정도였어요. 네, 근사값이. 37분에 21,567 정도. 근사값이라고. 자명종을 이럴 때 화나서 시끄러워서 난감한 그랬나봐. 수리 속도가 안 주어졌으니까. 수평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보통 수평으로 던졌으니까 수직 속도만 따져주면 될 거야. 아, 뭐 복잡하니까 문제 풀게 가자고. 누가 화가 나서 자명적으로 5층에서 집어 던지냐고. 큰일 나요. 5층에서 떨어진 자명적 쳐 맞으면 사람이 맞았을 때, 야 그게 무슨 BMW에 떨어져봐. 와씨 그게 얼마야? 응? 화가 나서 아빠가 화가 많이 나겠는데. 자, 302번은 이렇게 304번 304번. 자, 그림같이 기주 공명관을 장치하고 서로 다른 A, B 두 개의 소리급제를 사용하여 소리의 공명 실험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A, B 두 개의 소리급제를 동시에 올렸더니 2초 사이에 15회의 맥놀이가 일어났대요. 그럼 맥놀이 반응은 어떻게 얘기하라고? 맥놀이 반응. 절대값. 네, F는 F1 마이너스 F2라고 계산하면 된다고요. 근데 2초에 15의 맥놀이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FA 빼기 FB 값이 7.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럼 1번의 답은 얼마라고? 진동도 차이는 7.5가 될 거고요. AB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파장이 얼마냐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A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큰 소리가 나는 게 몇 등 얼마였어요? 38이었죠. 두 번째 위치는 118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관의 공명 실험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큰 소리가 나는 위치고요. 여기가 두 번째 큰 소리가 나는 위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맨 처음 거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게 주어질 때는 요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이에 있죠. 요거 가지고 따지는 게 좋아요.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마디, 여기가 마디가 되는 거니까 몇 파장이라고? 반 파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A는 반파장에 지금 얼마라고 주어진 거예요? 38이고 118이니까 얼마야? 80. 80이에요? 네. 80cm잖아요. 그럼 람다 A는 얼마라고? 160cm, 1.6m가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같은 방법으로 람다 B를 구하면 얼마가 나와요? 1.66m가 나와요. 1.66m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람다 A는 1.6m고 람다 B는 1.66m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만 가지고 요거 하면 여기 4분의 1 람다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실제 실험하게 되면 실제보다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 람다 조금 더 짧게 나와요. 왜요? 그거는 이 앞에서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을 보정해야 되는 수치가 있거든요. 실험을 해보면 실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안 건드리니까 보통. 그럼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또는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거의 균일하게 나오거든요. 예, 그거 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센치 차이. 자, 세 번째 소리급세의 A, B의 진동수는 각각 얼마인가 그랬어요. 진동수는 얼마냐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뭘 주어졌어요? 물식 FA하고 FB가 저렇게 된다라는 거 나왔고 V는 F 람다라는 식을 쓰게 되면 뭐라고 써요? F는 뭐라고 써요? F는 람다분의 V가 되는 거죠? 그럼 저 식을 때려 박으면 어떻게 돼요? 1.6분의 V 빼기 1.66분의 V가 얼마나? 7.5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 계산기를 해보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럼 V가 얼마가 나와요? V가 계산을 하면 332. 332가 나와요. 그럼 FA는 얼마인지 나오겠죠? 네. FA는 1.6분의 332니까 얼마 나온다고 이거 계산하면 207.5가 나온답니다. 7.5가 나오고요. FB는 1.66분의 332. 332를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고? 200이 나온답니다. 민재양이 계산해줬어요. 자, 그러면 다 했죠. 304번. 조금 더운 것 같습니다. 응? 더운 것 같습니다. 더워요. 갔다 와. 땀이 나요. 갔다 와. 이 다리에 피가 안 만지지 납니다. 말고. 너무 아픈데. 305번. 심각하네. 나 장애인가? 나 선천성 장애였구나. 아니야. 자, 305번 보시면 그림의 바이올린과 같은 현악기는 현의 진동에 의해 소리가 나면 바이올린은 cello보다 높은 소리가 난다. 현의 진동은 주변 공기 밀도를 변화시켜 공기 분자의 진동이 발생한다. 이 진동이 주위의 공기를 퍼져나가고 공기를 통해 사람의 청각 기관에 도달하여 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물음에 답하여라. 현에 존재하는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변수는 무엇인가? 여러분 1번은 뭘 따지는 거야? 줄에서 파동 속력 V는 루트 뭐라고? 뮤분의 T. 뮤가 뭐예요? 뮤가 선 밀도 단위가 킬로그램 퍼 미터예요. 단위 길이당 질량을 선 밀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T는 뭐다? 장력. 그래서 줄에서 파동의 속도는 줄의 굵기, 줄의 장력이 결정짓는다 라는 얘기. 자, 2번은 음의 높낮이가 어떻게 결정되냐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들 줄에서의 파동의 진동을 따졌을 때 람다 n이 n분의 2l이라는 형태로 표현됐던 거 기억나죠? 일반화시켜서 얘기했었잖아. 양 끝이 뭐였다고? 기본 진동이었을 때 마디였단 말이야. 마디니까 그 줄의 길이가 뭐였다고? 반파장이 된다. 그럼 2배 진동, 3배 진동이가 쭉 일반화시켰을 때 이런 형태가 나왔잖아요. 그럼 FN은 뭐라고 써요? 람다 n분의 v라고 쓸 수 있겠죠? 네. 람다 대신에 이거 집어넣을 거고 v 대신에 집어넣고 정리하면 뭐가 나온다고? 2l분의 n 루트 뮤분의 t가 나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고음이 되기 위해서는 줄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짧아야 되는 거고
선밀도가 작아야 돼요. 선밀도가 작다는 얘기는 가는 줄이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줄의 굵기가 가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력이 클수록 고음이 되겠죠. 팽팽히 조여질수록 어떻게 된다? 고음이 된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모두 결정한다.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게 된다 라는 얘기예요. 교수님, 근데 바이올린이랑 첼로가 안에 비어있는 공간이 그 첼로가 좀 크잖아요. 네. 그것도 영향을 미치죠. 그거는 보통 공명통이라고 해서 소리의 크기, 그다음에 소리의 음색 뭐 그런 느낌을 보통 이 뒤에 있는 그 통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 통의 모양에 따라서 근데 뭐라 소리 그다음에 그 소리의 깊이가 뭐 다르대요. 그러니까 악기가 무슨 이탈리아에서 무슨 나무를 몇백 년 아니 몇십 년 동안 재워가지고 만든 누가 만든 노 악기가 몇 억이 되고 등등등 얘기 나오잖아. 그래? 바이올린 중에서 명품 있잖아. 스트라티 뭐 그거 있잖아. 스라디바리오.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뭐 머덕하잖아. 하는 거야? 뭐야? 타코라켓 이름이. 네? 초콜릿이라고? 타코라켓 이름. 초콜릿이 그거라고? 타코 라켓 이름을 왜 바이올린에다 갖다 대는 그러니까 그건 뭔데? 그게 왜 거기다 이름 붙여줬어? 미타쿠라고. 아, 미타쿠라고 학교에서 있는데 어. 거기가 무슨 악기로 쓰이는 나무를 가지고 라켓을 만들고. 아 그게 뭔 얘기냐면 어쨌든 탁구 라켓도 뒤에 베이스는 나무잖아요. 이 악기도 기본은 베이스는 나무잖아요. 당구 큐대도 기본은 나무거든요. 그래서 나무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붙인 걸 거예요. 근데 탁구채는 그걸로 치면 소리가 좋은가? 소리가 좋으면 잘 치나? 어쨌든 듣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너무 깊이 가면 몰라요. 그 부분은 전문가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알 거 아니야. 귀가 막힌데 지금 몰라. 친구 중에 한 놈도 바이올린을 지가 깎아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든 데가 있긴 있는데 네. 재미 삼아서 우와. 나무가 되게 비싸요. 나무가 일단 나무가 되게 비싸요. 직접 나무를 키워야 그런 악기나 이런 거에 나무에 가장 기본이 되는 나무는 그거예요. 메이플 단풍나무요. 네. 근데 이 메이플이 어느 나라산 메이플이냐, 그다음에 얘를 건조를 어떻게 시켰냐, 그다음에 그 메이플마다 특유의 문양이 있어요. 근데 악기가 딱 봤는데 똑같은 게 나무 자체의 결이 되게 예쁜 무늬들이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쭉쭉쭉쭉 결이 들어가 있어요. 이 컬리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무슨 새 눈처럼 보이는 버드아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면 개 비싸져요. 거기에 이제 꾸밈 들어가고 뭐 조금씩 들어가는 게 다 나무가 가격이 장난 아니게 비싸요. 오, 그리고 타코 라켓도 그렇고. 일본에서 나오는 나무들 중에서 되게 유명한 나무가 있어요. 뭐지? 히노키. 히노키가 뭐, 그건 뭐 탕이잖아, 새끼야. 히노키는 그거 말고 스기라고 스기? 스키 아니 뭐 우리 말로는 삼나무인데 그 일본 지역에 거기가 오키나와 쪽에 있는 섬인데 거기 그 섬 자체가 다 기소. 천연기념물이라 해야 되나? 예. 거기에서 나오는 삼나무가 있어요. 근데 되게 살기 힘든 열악한 환경에 사는 나무거든요. 아는데. 근데 얘는 몇천 년을 살아요. 근데 얘를 아예 그게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산림보호가 돼가지고 걔는 나무를 채취를 못해요. 근데 가끔 나무가 뒤지잖아. 벼락맞고 뒤지든 뭐 뒤지든. 그럼 그걸 가지고 상업화 시키는 거예요. 원래 이거 가지고 일본 영주들이 뭐냐 그거 다다미, 일본은 다다미 문화잖아요. 다리가. 아 일본 애들 보면 나무 바닥에서 무릎 꿇고 하이하이 하고 있잖아. 그거 다다미 이걸 만드는데 그 나무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나무가 최고급이래요. 그 나무 진짜 비싸요. 요만한 말 그대로 뭐냐 뭐 2m, 1m 되는 그 사이즈 나무가 몇 천만 원에 몇 천만 원 한다.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것도 있고 그 이름이 뭐였나? 무늬가 되게 예뻐요. 무늬가. 키리. 아이씨 네 글자인데 뭐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얘야 근데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일본은 그거잖아. 화산 활동이 꽤 많이 일어났잖아요. 네. 화산에 의해서 화산재에 의해서 나무가 통째로 들어가요. 통째로. 우와. 이건 화산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통째로 해서 그 안에서 마른 거예요. 형태는 유지가 되고. 그래서 개 가벼워요. 우와.
되게 가벼운데 소리가 되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 하나. 그걸로 타코라키 만들어. 겁나 그걸로 타쿠라켓은 모르겠고 방구라켓은 많이 만들어요. 당구 라켓이 알바. 신대목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그럴 거예요. 근데 나무도 되게 비싸요. 거기에 무슨 흑담, 뭐 그다음에 무슨 뭐 등등등 다 예쁜 문양 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결에 따라 다르다는 거. 왜 자꾸 이 얘기해서 이기가 새? 자 그래서 통 자체는 그냥 공명해서 소리를 음색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일 거예요. 정확하게 높낮이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자 3번 이 3번은 뭔가 해설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자 머플러가 나와야 되는데 얘를 소음을 최대한 줄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동차에 배기가스가 빠져나가는 구멍 있잖아요. 네. 그걸 자동차 밑에서 보면은 구멍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요 뒤에 이렇게 넓적한 통 같은 거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전체를 다 보고 뭐라 불러요? 머플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에다 두는 머플러하고 철자랑 똑같습니다. 머플러라 얘기를 하는데 얘의 주된 목적은 소음을 줄여주는 거예요. 소음을 한도에 줄여두고 그 다음에 배기가스를 정화해줘요.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배기가스. 배기가스에는 황산화물하고 황산화물하고 질소사물이 나가는데 걔네들이 그냥 나가게 되면 산성비의 뭔 암모니아가 나와. 이 배기가스에는 뭐가 나온다고? 황산화물이 나오고요. 암모니아가 질소 산화물이 나와요. 저게 암모니아. 얘네들은 다 비금속 산화물이기 때문에 물에 녹았을 때 뭘 띈다? 산성을 띠게 돼요. 그래서 산성비의 주 원인이 되는데 황산화물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연료에 들어있던 거예요. 연료에. 근데 질소산화물은 연료에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럼 질소산화물이 왜 생길까요? 태워서. 열차를 태워. 공기 중에서 질소는 많잖아요. 그런데 공기 중에서 촛불을 연소시켰다. 질소산화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자동차 엔진 내부에서 연소가 이루어지죠. 그럼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같이 들어가지? 그런데 고온고압이야. 그렇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던 질소가 반응을 해요. 질소산화물이 나온다고. 이 질소산화물이 뭘 일으킨다고? 광화학 스모그를 일으켜요. 여러분들 스모그 들어봤죠? 네. 그건 일반적인 스모그고요. 광화학 스모그는 좀 달라요. 일반적인 스모그는 언제 일어나요? 새벽에 일어나죠. 이 광학 스모그는 한낮에 일어나요. 어두워서 있는 게 아니라 한낮에 보면 뭔가 살짝 뚜해요. 살짝 뚜해. 내 눈이 이상한가? 잠을 많이 자서 눈이 뿌열 수도 있잖아. 그런 느낌이야. 한낮에 뭔가 하늘이 그 다음에 층을 보게 되면 뭔가 뿌옇게 보이거든요. 이거 산에 올라가서 보면 잘 보여요. 오늘은 공기가 쓰레기인데 이게 광학 스모그예요. 요거는 질소산화물 때 땡기는 거거든요. 나중에 누구한테 들어야 돼 이런 거? 누구한테 들으세요? 어찌됐든 그렇다. 그래서 이 머플러는 주된 목적이 소음을 줄이고 배기가스를 정화시키는 거고, 근데 이 머플러 자체가 또 엔진의 효율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배기가스가 쭉쭉쭉 잘 빠져나가야 엔진의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스포츠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엔진 소리가 개 크게 나죠. 그거는 머플러 때문에 그래요. 엔진이 좋아서 그 소리가 아니라 그 엔진도 일반적인 차량에 내는 머플러를 달잖아요. 그럼 소리가 확 줄어들어요. 근데 미친 듯한 굉음을 내잖아요. 일부러 그러는 거야. 나 이런 거 탄다. 알아 빨리.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건데 원래 그 목적이 아니고 실제 스포츠카는 이걸 통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배기가스 한 방에 쭉쭉쭉 뿜어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엔진 출력이 좋아져요. 근데 소리는 개 크겠죠. 소리 실제 커요. 여러분들 우리 집 차도 그런 소리를 내고 싶다. 얘를 망치 가지고 깨트려요. 그러면 장난 아닌 소리가 나요. 진짜 막 깨끗이나가지고 진짜 예쁘진 않아요. 간지나는 게 아니라 뭐야 저거. 그런 느낌이라고. 진짜 엄청난 소리가 나요. 말도 안 되게 소리가 나요. 실제 자동차 소음에 요즘 소음이 되게 작잖아요. 막 한 20배 30배 될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요. 머플러가 터지면 니네 아빠 차해 망치를 이거 깨뜨리는데. 그런데 이 머플러에서 소음을 줄이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 여기에 흡음재를 집어넣어요. 소음 같은 것들을. 그래서 어떻게 소음이 되는 것들을 얘가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거. 그다음 여러 가지 방식인데 또 다른 방식이 뭐가 있냐면 길을 여러 길을 만들어요. 어떻게 그려야 돼? 자 이렇게 있고 빠지고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길을 여러 개를 만들어낸다고 배기 가스가 빠져나가는 길을.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다른 길도 있어. 그렇게 만나게끔. 그럼 이렇게 온 소음하고 이렇게 온 소음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거리의 차이가 반파장의 홀수가 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일어나게끔? 상쇄 간섭이 일어나게끔. 노이즈 캔슬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경로차를 만들어내서 뭘 일으킨다고? 경로차에 의해서 반파장의 홀수만큼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면 뭐가 된다고? 그 소음이 내는 그 소리의 위상이 반대 형태로 돼서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쇄 간섭이 일어나면서 소음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뭐 흡착식도 있고요. 이와 같이 간섭을 이용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 되게 많아요. 그게 다 짬뽕돼서 들어가 있는 게 저 머플러다. 머플러도 비싸요. 저것도 보통 하나 깨지면 가는데 새거 가는데 한 100만 이상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싼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내용이 3번에 나와 있어요. 근데 3번에 나와 있는 답지에는 뭔가 이상한 내용이 써 있잖아요. 그치? 예.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페트병 잘라서 저런 거 만들면 쓸 수 있어요. 어디다 써요? 전기 차이가 머플러 달려 왜 뭐지 않을까? 뭐라고요? 전기 차이는 없어요. 전기차는 엔진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엔진 소음이고 그런 것들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플러 기능이 거의 있을 이유가 없겠죠? 네. 없겠네요. 머플러에 대고 소리 지르면 소리가 안 들려서. 너 그러면 입을 쓰고 그래서 궁금하다. 이게 궁금하다. 소음의 파장하고 네가 얘기하는 목소리의 파장이 비슷하면 그런 효과가 있긴 하겠네요. 아 그리고 이 안에 말 그대로 소리를 빨아요. 흡음도 여기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별 거지 같은. 자, 그래서 305번은 그 정도 합시다. 이번에 306번을 물어볼게요. 소리 키우는 것도 있어요. 오케이. 에? 소리 키우는 것도 있어요. 소를 키우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 배기가스를 좀 더 원활하게 쭉쭉 뿜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스포츠카들은 그 출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는 그냥 엔진보다 조금 더 커져요. 한 방에 배기가스 한 방에 쫙쫙 밀어주기 때문에 그 압력차에 의해서 뭔가 터지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동네 시끄러운 차들 있잖아요. 비싼 차들. 네. 뭐 그런 것들이 우릉우릉 하고 다니는 거 있을 때 보통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거를 보시면 돼요. 자습할 때 많이 나와요. 자습할 때 많이 나와요. 그 일부러 그거 다니는 거야. 더 멋있게 하려면 소리를 이렇게. 연애도 아니. 빨리 공부해서 2차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못 원장쌤? 차들을 승차감으로 타는 게 아니라 하차감으로 타잖아요. 내가 내릴 때 봤지? 이 눈초리들. 아니 내가 차를 탔을 때 느낌이 좋은 이런 느낌으로 타야 되잖아. 근데 대부분은 본인이 그 느낌을 보다 남들이 저 사람은 이런 차 타는구나 라는 그런 그러니까 남들이 다 아는 명품을 쓰려고 하잖아요. 명품을 입는 건 좋은데 모르는 명품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남이 모르는 명품은 잘 안 써요. 왜? 내가 이 비싼 걸 입고 다니는데 이 새끼들이 몰라. 이걸 너무 승질나야 하는 거야. 그래서 난 이런 것들 다 아는 거. 그러니까 맨날 누구나 다 아는 거 그런 것들 쓰잖아. 창피하게. 얼마나 싸게 사는지 알아. 얼마나 비싸게 사는 얼굴에. 자, 306번 보러 갈게요. 일단 306번은 자, 여러분들 C가 동가요? 반음이 있었어. 살짝. C 샵 아 반응이 뭔지도 모르고. D 샵이 있대요. 네. 아이고야. 그다음에 E가 있고 F가 있고 F 샵이 있답니다. C가 있고 G 샵이 있고요. A가 있고 폴레스로 바꾸면 A 샵이 있고요. 싫어. 그다음에 왜 내려 갑자기? B고요. 네. 그다음에 다시 C랍니다. 시가 더해요. 네, C가 도래. C가 도라는 건 나도 한 거지. 도레 미 파.
이상해졌어요. 어? 지가 소리예요. 지가 소리. 화샵이 소리 됐어요. 하샵이 화샵이 소리 됐어요. 파삽이 여기 있다. 아이씨. 샵이야. 자, 그래서 몇 개가 있어요? 몇 개? 8개 7개 아니, 많은까지 다 해서 13개 12개. 그런데 여러분들 이 높은 도가 낮은 도보다 진동수가 몇 배 크다고? 2배 2배 크다고. 우와 그럼 하나당 11 아니 하나당 이해 얘가 2배니까 이해 2의 12분의 1제곱 형태가 되는 거예요. 네? 등차예요 등비. 등비 아니야? 등피예요? 등비겠죠? 예, 등비예요. 왜요? 아, 그렇게 만들었대 새끼야. 왜 이렇게 내가 만들었냐 새끼야. 자, 그래서 이 한 옥타브 높은 게 진동수가 몇 배라고? 2배라고. 그럼 하나의 간격당 얼마라고? 2의 12분의 1제곱이 된다고. 오케이? 네 자, 그거 가지고 해볼 거예요. 그런데 A는 뭐예요? A는 소리인가요? 네. B는 뭐예요? 미.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뭐라고? 소리하고. 그러면 FG부터 합시다. G는 얼마가 되는 거야? 얘 기본 음은 얼마라고 하자고? F0라고 하자고. 그럼 F0보다 얼마만큼 큰 거예요? FG는 지금 FG요. G 하나 둘셋넷 다섯 7개예요. 그럼 얼마야? 2의 11분의 10분의 7의 F0라고요. 맞아요? 네 그럼 F 미라고? 미는 뭐야? 2네요? 2는 얼마예요? 2의 하나 11분의 둘셋 4개니까 2의 11분의 4 12분의 4 F0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뭘 구하라고? 거기서 뭐라고 줬냐면 도와 솔처럼 5도 차이 나는 음은 여기서의 5도는 그냥 뭐예요? 반은 빼고 얘기한 거죠. 그럼 얘하고 얘가 지금 얼마라고? 2대 3이라고 나왔죠. 네. 곧 곧. FG가 G가 F0보다 얼마 크다는 얘기예요? 2분의 3배 3 크다는 얘기죠. 곧 2분의 12분의 7을 2의 12분의 7을 2분의 3으로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오 이게 무리수가 나왔으니까 이거로 계산해달라는 얘기죠. 그래 놓고 얘하고 얘 사이에 양적 관계를 찝을 거야. 이 둘 사이에. 그럼 뭐로 맞춰야 돼? 뭐로? FJ 12분의 28로 맞추면 되지 않을까요? 요걸 맞추면 될 거 아니야. 그래 놓고 FG를 12분의 2에 12분의 28 F0를 맞추려면 여기다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쟤는 얼마가 들어가야 되잖아. 2의 11분의 아니고 28분의 근데 이거를 잠깐만 2에 12분의 7 12분의 마이너스 아니라고 맞지 않나? 맞나봐 11분의 마이너스 21 어? 자, 요거를 요렇게 맞출 거고요. 12분의 28로 2에 그러면 여기 F2에다가 FG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요? FG에다가 2의 여기다 얼마를 곱하면 되냐고. 21 2에 12분의 21 12분의 20의 22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곱하면 여기 나오는 거 맞아? 네. 그게 나와요. 나와 나오는 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을 좀. 아 여기 12분의 7이니까 2에 12분의 21인데 12분의 28이 나오는 거 맞잖아요. 28이었어요. 38인데. 아 28, 최종공부에서 4, 7이 28이니까 최종공부에서 맞춰야 되잖아. 그럼 요거를 2의 12분의 7을 얼마로 계산한 거야? 2분의 3으로 계산한 거죠? 네. 그럼 요거는 2의 12분의 7에다가 3을 곱해 21이 나온 거지, 그치? 네. 그럼 요걸 뭐라고 쓰면 돼요? 2분의
3 곱하기 3의 세제곱. 세제곱을 해서도 돼야 안 돼요? 네. 네. 되죠? 자, F2도 똑같이 할 거예요. F2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2에 12분의 28 F0가 돼요? 12분의 24. 12분의 24. 2에 12분의 24를 곱해야 되는 거죠. 맞아? 그냥 어, 2분의 3. 응? 그냥 4 아니야? 4네. 아니 그러니까 새끼야. 4네. 요게 더해서 28이 되는 거 맞죠? 네. 그럼 요게 얼마라고? 4래요. 4라고. 오. 그럼 결과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나요. 요 둘이 같았으니까 깔끔해요. 8분의 27 FG가 뭐랑 같은 거예요? 16 FE. 아 4치. 준서 이탈 F2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뭐라고 나왔어요? A의 진동사 B 중에 몇 변이가 됐으니까 F 2분의 2분의 F G. G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7분의 32. 27분의 32가 32가 되는 거죠? 네. 그럼 P 플러스 Q는 개입니다. 59. 59가 나온다. 이걸 내가 왜 풀고 있냐고. 맞아요. 자, 이렇답니다. 예, 그냥 짜고. 해보자. 네가 가야 될 이유를 얘기해봐. 내가 널 보내줘야 될 합당한 이유. 아 제가 요금증 있어. 합당한 이유 없네? 못 가네? 아까 화장실에 안 그럼 네 상황이고 내가 알 바냐고. 어제 아니 나 아침 시간 관악을 갔는데 관악을 갔는데 영세번 애가 여학생인데 교무실에서 펑펑 울더라고. 뭔 상황이야? 그럼 봤더니 결론은 애가 숙제를 안 해온 건데 네. 숙제를 못한 이유가 집에 프린트가 안 됐었대. 근데 그런 게 좀 있었나 봐. 이 선생님이 내가 네 상황을 이해시켜줘야 되냐. 근데 얘가 억울했는지 막 울더라고. 뭔 상황이야? 그건데 왜 울어요?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그냥 봤을 때. 웃으면서 오늘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네가 네 영상이야. 그러면은 배우면 기죠. 뭐라고 하시나 보죠. 되게 오늘가 아니었어. 나도 해야지 저 새끼 울릴 때까지. 그 울더라고. 개꿀. 근데 일단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원장님들이 보통 말리잖아요. 상황 그리고 애 진정시켜야 되잖아. 애가 펑펑 뭐. 근데 원장님이 말리니까 애가 더 서러운 거야. 더 울어. 원래 그렇잖아. 누가 나를 공감해줘 그러면 그들이 데리고 나가더니 뭐 저기 교실에서 그들이 오더니 더운데 그리고 호흡 곤란한데 뭐래 이게 뭔 상황이야. 결국은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가 와서 이 수학 선생님이 되게 강하시더라고. 언제까지 애를 봐줘야 되는 걸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계속 안 해. 그게 결론 그건 그거잖아. 핵심은 숙제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넌 죽었어 새끼. 숙제를 안 했는데 일이 엄청 커져. 그들이 엄마가 와서 얘기하고 잘 해결됐대. 뭐가 해결된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상황이 되게 되게 웃겨서 상황이. 나는 교무실에 앉아 있는데 애가 갑자기 울어. 펑펑 울어. 뭐야? 원장이 말린 해가지고 데리고 나가 더 울어. 호흡 곤란했대. 되게 당황스러웠어. 쌤 애도 약간의 그게 있는 건지. 빨리 갔다 오면 안 될까요? 너도 울어봐. 호흡 곤란이라든가 거품 물 때까지 울어봐. 보내줘 어떻게 하나. 세준이 형. 어? 세준이 형. 자, 300. 쌤 따로 5초 안에 갔다 오겠습니다. 우측 가는 길에 싸고 와야 돼. 가는 길에 사는데 5초 나갔어. 그 얘기를 아침 11시부터 개만에 들어서 송은찬이가 오늘 중간에 화장실 갈까 난리를 치고. 네가 송은찬이야? 송은찬이 모르지? 네. 네가 송은찬이면 네가 화를 내야 돼 임마. 아 올해 1학년 경공총 너도 올해 2학년 2학년 5초 만에. 소문찬 너보다 한 살. 5초 만에 아니 빨리 자, 307번 볼게요. 그냥 태준이 형을 붙게 해보겠습니다. 머리카락.
머리카락 박제 당한대요. 머리카락이 세포야? 이동 세포 아니에요? 유전 물질이 머리카락이 세포예요? 아니구나. 죽은 거 아니에요? 머리카락 하나. 세포가 죽어 나간 게 이거예요? 아니구나. 그냥 단백질 찌꺼기 내보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이게 소조. 이게 세포예요? 머리카락으로 복제할 수 있다. 머리카락 세포 아니에요? 머리카락에 있는 끝에 있는 모낭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겠지. 근데 머리카락 자체는 중간에 자르면 된다고? 그러네. 아, 개 아프겠다. 세포를 잘라. 자, 이거 뭐가 있는데? 300. 어? 소조인가 뭐네 죽은 세포 아니에요? 몰라요. 저 호기심 딱지에서 봤는데 혹시 딱지는 또 뭐야? 아, 기회도 있어요. Y 뭐 그런 거 봤다는데 요즘은 스펀지 같은 거 있어요. 아 그래? Y 한 거. 혹시 딱지는 뭐야? 이름처럼. 자, 37번 보자. 아우 이때가 37번 봐요. 스펀지 37번. 광해기가 붉은 그래같이 물을 담고 있는 유리관들이 연결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진짜 있었어. 이 구조물에는 진동 셰프를 변화시키며 물을 좌우로 흔들어놓은 장치가 있다. 이게 유럽 어디 가면 있다고 하던데 네? 이런 장치가 있대요. 신기한. 도시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을 고른 것은 자 여러분들 거기서 소리가 있으면 그 액체를 좌우로 흔들어주겠죠. 그 좌우 흔들림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유리 기둥에 있는 액체는 어떻게 된다고 위아래로 흔들리겠죠? 맞아? 그러면서 예, 소리가 그 관에서 공명을 일으키면서 소리가 크게 나오는 그런 장치인 것 같아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 고르랍니다. 기억 진동수가 높아질수록 더 오른쪽에 있는 유리관이 공명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단진동의 주기식 혹시 아시는 분? 단진동 주기 시험 보기 아, 5년에 이런 말고는 K는 2파이 루트 K분의 K분의 이걸 왜 알아? M이에요. 이게 물체가 단진동의 주기예요. 그런데 주기와 진동수는 무슨 관계라고? 역수 관계니까. 이걸 진동을 갖고 얘기했을 때 소리 갖고 난다면 뭐라고 쓸 수? M분의 K라고 쓸 수 있겠죠. 맞아요. 네. 여러분 이 M이 결정하는 거 M을 뭐로? M이 뭐예요? 질량 질량이죠. 질량은 다른 말로 관성의 크기라고 얘기하죠. 그걸 관성이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요 K는 탄성 계수잖아. 탄성을 결정짓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탄성이 크면 진동수가 크고 고음이 되는 거고 질량이 크면 관성이 커서 그만큼 흔들리는 숫자가 작으니까 점의 형태가 된다라고 쓸 수 있거든요. 좋은 거. 질량이 뭐를? 탄성계수 써요. 요거는 용수철일 때는 탄성계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용수철이 아닐 때는 저 K를 집어내야 돼요. 찾아내야 되는 거야 저거는. 무례사티. 비례상수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 비례상수로 해가지고. 자, 진동수가 높아질수록 오른쪽에 있는 유리관이 공명한다 그러는데 오른쪽에 유리관은 뭐가 많아져요? 물의 양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M이 커진 효과니까 진동수가 높으면 왼쪽에 있는 유리관이 공명하고요. 진동수가 낮을 때 오른쪽에 유리관이 공명하게 됩니다. 자, 니은 공명 진동수는 수면으로부터 유리관의 높이, 유리관의 높이하고 유리관의 높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액체가 진동하기 때문에 관의 진동과 관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공명 진동수는 중력에 무관하다 그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그 우리 물결파 속력이 네. 속력은 깊을수록 빠릅니다. 느리다고 하려고 하는데. 또가 크잖아. 느리다 하려고 그랬어. 알지 알지. 깊을수록 빠른 이유가 깊이가 깊을수록 그만큼 물이 압에 의해서 조금 탱탱해진 느낌이거든요. 이거를 나중에 배울 텐데 이거를 그 얼마나 탱탱한 정지를 낮추는 걸 보고 부피 탄성률이라는 개념을 써요. 얼마나 탱탱하냐 그럼 얼마나 전달이 잘 되냐 그런 개념을 쓰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중력이 크게 되면 그만큼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요 눌러지는 힘이 크겠죠. 그래서 속력이 기본적으로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진동수도 영향을 줘요. 깊이 들어가지 말자고요. 미친 더 늦어요. 뭐라고요? 중력이 클 때 진동수가 커요. 아, 이게 탱탱해지는 효과가 생겨요.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생겨서.
리을 물의 밀도가 커지면 공명 진동수가 낮아진다는데 밀도가 커지면 동일 부피일 때 뭐가 커진 거예요? 질량이 커진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진동수가 어떻게 된다? 낮아지는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리을은 맞다.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래 이제 합시다. 자, 308번 볼게요. 308번. 308번. 자, 308번은 예전 한가영에서 나왔던 기출문제일 거예요. 살까? 자, 읽어볼게요. 지혜는 고산지대일수록 공기의 밀도가 작아 소리의 속력이 빨라진다는 설명과 공기의 온도가 소리 속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 모순된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온도와 압력을 조절하는 상자를 만든 후 아래와 같이 실험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자, 실험 1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일정 온도에서 공기 압력을 높여가면서 진동수의 소리를 발생시켜 일정 진동수의 그 파장을 측정했대요. 그럼 실험 안에서는 결과를 보니까 오류가 기압이 높아지면서 파장의 변화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런데 V는 F를 함다는데 조건에서 뭐를 일정하겠다고? 진동수를 일정하겠다고 했지. 네. F가 일정한 상태였다고. 그러면 파장의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는 속도의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지. 그럼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기압은 소리 속도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결과를 알 수 있겠죠. 그걸 2번에서 써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실험 2에서는 뭐를 일정하겠어요? 실험 2에서는 일정 압력에서 온도를 녹화하며 일정 진동수에 대해서 자, 마찬가지 진동수를 일정하게 했대요. 그런데 온도가 높아지니까 파장이 어떻게 됐어? 길어졌지? 그럼 파장이 길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지. 그럼 실험 2를 통해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소리의 속력이 빨라진다는 걸 이 실험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맞아요? 맞아요. 자, 1번. 상자의 음파 속력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그 이유를 서술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뭘 측정했어요? 실험 결과로? 파장을 측정을 했죠? 근데 속력을 계산하고 싶대요. V는 F 람다인데 람다를 지금 측정을 했다고. 네. 그럼 뭐만 알고 있으면 그 진동수 값이 얼마인지 알고 있으면 측정한 파장하고 곱을 통해서 뭐를? 소리의 속력을 계산할 수 있다. V는 F 람다라는 식을 아니? 그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여기서 얘기했던 거 뭐와 기압은 소리 속력에 영향이 없다는 결과를 알아낼 수 있고요. 실험 2에서는 온도가 높을수록 소리 속력이 빨라진다라는 걸 실험 2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309번으로 가겠습니다. 선생님 살짝 더한것 같아요. 껐잖아 이 미친놈아. 터진 거예요? 켜져 있는. 어? 너 뭐했어? 껐는데요. 제가 다시 갔다 오겠습니다. 야 껐는데 왜 다시 켜? 몰라요. 제가 갔다 왔죠. 야 네? 얘는 이미 못했으니까 똑바로 안 잘못. 거? 이번에 이번에 할게요. 덥다며 왜 붙어 이 미친. 제일 싫대. 309번 보세요. 309번 뭔가 글이 되게 많죠. 네. 그래서 안 풀었습니다. 2003년 한가영 기출문제라고 나와 있네요. 읽어봅시다. 오늘 왜 붙여 있는 거지? 셀테이드 109번 문제. 그렇대요. 여러분들 1번 문제 보시면요. 뭐 자료 준 거고요. 1번 보자. 1번 보세요. 위에 제시된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여 앉아. 큰 소리가 날 때 물에서 반의 입구까지의 길이 L과 파장 사이의 관계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서 저렇게 만들어질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반화 시켜달라는 얘기잖아요. 폐관에서. 잠깐만 보고 갈게요. 일반화 시키는 거. 자 여기 보자.
혈관에서 기본 진동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4분의 1 파장하고 쓰게. 네. 막혀 있는 곳은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마디가 되는 거고 열려 있는 곳은 뭐가 된다? 배가 된다라고 그렇게 들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 관의 길이가 L이면 L이 뭐라고? 4분의 1 파장이 되는 거잖아. 기본 진동 다음에 뭐가 나와요? 기본 진동 다음에 몇 배 진동이 나오잖아요. 2배 진동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여기는 배, 여기는 마디니까 나올 수 있는 건 요것뿐이 없다 그렇게. 그래서 여기 뭐 이런 모양이 3개가 있다 그래서 몇 배? 3배 진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L이 뭐라고 쓴다고? 4분의 3 람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 람다 1은 얼마고? 4L이고 람다 2는 얼마예요? 3분의 4L이고 그럼 람다 3는 이거 5배 진동이 테니까 뭐가 나올 거예요? 5분의 4L이 나오죠. 그럼 뭐가 나와요? 람다 N은 람다 N은 2엔 더하기 2L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부터 들어갈 게 아니라 1부터 들어갈 거니까 4L. 마이너스 1분의 4L 와. 이걸 L에 대해서 쓰면 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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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의 2n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1. 4분의 2엔 마이너스 람다. 4분의 5n 곱하기 2N 마이너스 1 람다라고 쓸 수 있겠죠? 예, 요거를 기본적으로 써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아니 2번이 아니라 이 새끼야. 또 물어봤잖아. 그 결과를 가지고 귓바퀴로부터 고막에 이르는 웨이에 적용해요. 사람의 귀가 3천에서 4천 사이에서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랍니다. 단 웨이의 길이는 약 얼마? 2.5cm고 귀 속의 공기 온도는 체온과 똑같은 30도라고 하고 소리의 속력은 0도씨 1기보다 330 1도 높아질 때마다 0.6씩 증가하고 수리의 속력은 파장과 진동수의 곱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곧 뭘 구하자고? 진동수를 구해보자고. 그런데 웨이도의 길이가 얼마가 나왔어요? 2.5 그러면 기본 진동이니까 람다에 대해서 얘기하면 2n-1 분의 4n인데 n에다 얼마 집어넣고 1 집어넣고 그러면 1이 될 거고 4 곱하기 길이가 얼마가 됐어? 웨이도하고 웨이의 길이가 얼마라고? 2.5cm잖아. 2.5 곱하기 미터로 바꿔야겠지. 10의 마이너스 2 계산은 얼마? 10분의 1이에요. 0.1m가 되네요. 자, 그래놓고 뭐 F는 V도 구해야겠네. 소리의 속도 V는 뭐라고 썼어요? 0도씨 1갭에서 330이니까 330 플러스 0.6 T라고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럼 330 플러스 0.6 곱하기 온도 37도. 20도로 들어가야 돼? 37도로 들어가야 돼? 37도. 귀 속의 왜 온도니까 귀 속 온도로 들어가겠죠? 37 곱하면 여기 얼마가 나온다고요? 352.2가 나온대. 그럼 F는 람다분의 V 그럼 0.1분의 352.2니까 3522Hz 정도의 소리가 공명을 일으켜서 잘 들린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자료 보세요. 가에 있는 자료 뭐에 따라서 진동수에 따라서 가로축이 진동수예요. 세로축이 뭐예요? 소음의 세계예요. 그러면 거기 자료 보시면 한 3천에서 4천까지가 소리의 세기가 작아도 들을 수 있다 그런 걸 그래프로 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3천에서 4천 정도의 헤르츠가 그 진동수가 잘 듣는 이유는 귀에서 뭐 공기의 공명이 일어나기 쉽다. 그래서 그 소리가 잘 들린다. 그거를 계산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근데요, 데시벨이 소리가 세기라 돼 있는데 세기가 마이너스일 수 있어요. 뭐고요? 그래서 이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는 게 단위가 데시벨인데요. 0데시벨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소리의 세기가 0데시벨이에요. 그럼 사람이 못 느끼는 건 역치가 있잖아요. 귀도 역치 이하도 분명히 소리는 있지만 사람은 그걸 못 느끼는 것 뿐이지. 맞아? 예, 그 개념이에요. 화장실 갔다 오면 안 돼. 안 돼, 새끼야. 슬프네.
용이죠. 뭐? 넌 가라. 싫어요. 넌 평소에 안 갔잖아. 넌 많이 갔잖아 평소에. 다행히 그리고 너는 머리털에 모래인데 머리가 이렇게 구해. 네? 머리를 고데기로 말았냐? 태웠대요. 태웠어요. 세웠다고. 드라이기를 말리다가 탔어요. 드라이기에서 불 나오냐? 아니 드라이기를 어떻게 하는데 니가? 내 머리가 야 혹시 1번째야? 네? 제가 그 얘기해줬는데 예전에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무역을 거의 안 했어요. 무역이 뭐예요? 우리나라가 무역. 잠궜어요. 일단 정서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때 일본 기업은 세계 최강이었죠. 갑자기 미쓰비시가 나와. 이제 너 미쓰비시 좋아해? 네? 아니요. 전범 기업이야. 알아요. 진짜 무슨 미쓰비시를 우리말로 뭐라고 얘기해? 그건 뭐? 삼능. 한자를 미쓰비시를 삼능이라 했거든요. 여러분들 인천 지명에 삼능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 부평역 근처에. 거기 왜 지명이 삼능이야? 여러분 능이 붙으면 우리나라 지명에서 능이 붙으면 다 왕능이 있는 동네거든요. 정능 무슨 뭐냐 모능 삼능 모두 여기는 야 1층에 있는 피자집 있지. 서울응이 서쪽에 있는 5개의 능이야. 우와. 뭐야 그럼 몰라. 어쨌든 능이 붙으면 보통 왕족의 묘가 있는 거야. 근데 삼능은 세 그 개. 개념이 아니에요. 미쓰비시가 전범 기업이라고 얘기했죠? 그 전범 기업이 일제 시대에 거기에서 공장을 세웠는데 그 미쓰비시의 뭐냐 기숙사가 오. 있던 데예요. 근데 거기 장난 아니게 컸거든요. 제 이완용 잘생겼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기본 아니 민영이가 이완용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했어. 근데 실제로 이완용 씨가 하소받은 땅이 부평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한 15년 전인가 20년 전에 이완용 씨 후배가 이제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나라를 팔아먹긴 한 건 맞는데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그 땅을 물려받은 건데 왜 니들이 뺏어갔지? 소송냈었어요. 이겼어요. 나라야 그게 다행히 걔네들이 졌어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갔을 때 이거 저 따져고 등등등 했는데 할만하다고 한 거잖아. 근데 대법원에서 나왔죠. 이거는 말 그대로 나라를 팔아먹고 등등등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 못한다고 얘기해서 그게 인정받았으면 진짜 나라냐 이게. 나라를 못 팔아먹어서 난리가 나는 거잖아. 자, 그 정도 쌍 받는. 그래서 미쓰비시는 기본적으로 얘야 우리나라하고 좀 악연인 기업이야. 그러니까 미쓰비시가 좋아 있다는 얘기 하지 말고. 전두환 좋아. 좋아하진 않아요. 아니 종교 우리나라 근데 전두환이 부러스럽다고 안 했어. 난 박정희가 박정희. 잘했다고. 잘했다 그랬는데 박정희. 자, 대한민국 사회를 얼마나 발전. 너무 싫어. 말령 그냥 죽어. 알았어요. 왜 그런 거야? 야, 뭘 발전시켰는데? 경제. 그러니까 경제를 뭘 해서 발전시켰냐고. 뭐 중공업을 발전시키려고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해줘. 그렇게 자, 마지막으로 가요. 여기 봅시다. 2번 볼게요. 자, 2번 A 그림 보시면 되고요. 청소골에서 나원창에 전달되는 힘 F2를 L1, L2, F2로 F1으로 나타내래.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뭐가 돼 있어요? 고정점이라는 거 보이죠? 네. 고정점이라는 거 위에 나와 있잖아 여기. 생물시대 배운 것인데 그러네. 그래놓고 여기에 돌림이 편형. 이거 돌림이 평형 써달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렇게 판때기가 있는 거고요. 여기 긴 쪽에 이렇게 판때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작용하는 힘 F2야? 1. 요 길이가 축으로부터 길이가 L1이잖아. 그래서 F1 곱하기 L1이 F2 곱하기 뭐라? L2랑 같다라는 돌림인 평형 써달라는 얘기야. 그럼 뭐에 대해서 구하라는 얘기야? F2에 대해서 구하라니까 F2는 뭐라 쓸다고? L1분의 L2분의 L1 곱하기 F1이 되겠죠? A는 이렇고요. B는 뭐 구해야 돼? B는
K. 압력. 아니 증폭 때는 증폭 K를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여러분들 압력은 뭐분의 뭐죠? 면적분에 작용하는 힘이 압력이잖아요. 그죠? 그럼 P1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P1은 A1분의 F 아니고요. P2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2분의 F2겠죠? 그럼 증폭률 K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P1분의 P2니까 뭐라고 써요? F1분의 F2 곱하기 A2분의 A1이 되겠죠? 그런데 일본에서 구했잖아. F1분의 F2는 뭐라고 써요? L1분의 L2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 답이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F2분의 뭔가 뒤집어졌- L2분의 L1 아니에요? 뭐가? 저기 F1분의 F2가 L2분의 어디? 맨 밑에. 맨 밑에요. 맨 밑에 L2분의 L1인 것 같아요. 저기. L2분의 L1이야? 네. 네. 갑자기 그런. 어디가 바뀌었어? 옆에 시계 1, 2, 2는 아니야. 그러네. 2, 1.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온다. 맞아. 네. 다 했구나. 선생님. 없다. 역학교가. 토요일날 사기구나. 파동을 해서 파동을 인정 끝났네요. 그죠? 아 나이스. 연락해요 저희. 뭐 할 거냐? 역학의 맨 마지막 단어. 역학을 할 거야. 아, 저번 시간 할것 같아요. 아우 진짜. 몇 시에 끝나 우리? 좀 많이 남았어. 7시 10분이요. 어? 연료통 말고 7분 중력장 10분? 뭐라고요? 연료통 말고 중력장 조용히 해. 얘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의견을 제시해? 너 따위가. 선생님을 사랑한다. 자, 그래서 다음 주는 11강. 몇 강? 11강. 열 역학을 숙제로 해오시면 됩니다. 이게 이런 거 여기까지 어디예요? 자, 다음 주 토요일까지 토요일 날까지 11강 열 역학 몇 쪽이에요? 100. 이게 말하죠. 100, 82쪽이요. 82부터 80조? 93? 93은 맞아요. 그것도 있고. 89쪽까지가 숙제라는. 라는 거. 자, 지금부터 숙제합시다. 예? 설명해야 돼? 네. 뭘?